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5.18 43주년을 맞아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이 일제히 광주에 집결했습니다. 김남국 코인 게이트로 위기에 몰린 이재명 대표는 뜬금없이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원래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가짜뉴스가 흘러나왔었죠. 네, 어저께. 그런데 2년 연속 참석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저께 일부 정가에서 윤 대통령이 올해는 부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장해찬 최고위원 있지 않습니까? 청년 최고위원이 오보다라고 그 즉시 반박을 했습니다. 물론 장해찬 최고위원도 확답을 하진 못했죠. 왜냐하면 이게 하루 전 일정을 또 대통령 일정을 대통령실이 발표하지 않고 딴 사람들이 발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오보다라고 얘기했고 그때부터 사실 상당히 공방이 좀 일었어요. 그럼 왜 말은 못하느냐? 그럼 일정이라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해서 마치 이 대통령이 참석을 하든 안 하든 일단 욕부터 하자, 이런 거의 그런 분위기였고, 그런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몇 가지 좀 눈에 띄는 장면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하나는 입장하는 장면이 좀 달랐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5.18 하면 기억하시겠지만 까마옷 입은 사람들이 그냥 한무더기로 딱 한꺼번에 오부요인가 이렇게 해갖고 다 정치인들이 들어가는 장면이 연출됐는데, 올해는 윤 대통령이 직접 그 민주의 문인가요? 그 문 이름 거기서 5.18 어머니회, 5.18 유가족단체의 그 어머니들을 기다렸다가 우비를 입고 하얀 옷을 입은 그런 어머니들과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는, 이대명이들 함께 입장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눈에 들어온 건 우비를 입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되게 이제 비가 광주에서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비가 내리고 있는 와중에 우비를 마다하고 그냥 양복. 우산도 안 쓴 것 같아요. 사진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원이 우산 멀리서 들고 있었지만 우산도 내치고 직접 그냥 비를 맞으면서 우비를 입은 어머니들과 함께 입장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5.18 문화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모 화환을 어떤 여성이 나가면서 쓰러뜨려 가지고 또 좀 소란이 일기도 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윤 대통령이 오늘 기념사를 보면은 이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 이렇게 하면서 5월 정신에 대해서 최고 가치를 부여했네요. 내용을 좀 잠깐 소개를 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5월 정신과 관련된 그런 비난이 어저께 굉장히 많았어요. 민주당에서 헌법 얘기 나중에 하시겠지만 헌법 운운하면서 5월 정신, 특히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으로부터 촉발된 그 5월 헌법 수록과 관련된 시시비비를 민주당이 어저께 하루 종일 했습니다. 그것을 의식해서는 아니겠지만 원래부터 또 5월 정신을 계속 강조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그 추념사죠. 추념사에 기념식이니까 기념사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5월 정신에 담아있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어떠한 연설에도 꼭 포함시키는 단어가 있죠. 자유. 자유라는 단어. 어떠한 미국의 그 헌법 상하원 합동 연설에도 그렇고요. 자유라는 그런 그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하시는데, 이번에도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고 시작을 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인권의 가치가 바로 광주다. 또 5월 정신 우리에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실천을 명령하고 있다 등등 5월 정신과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를 함께 연결을 해서 이 기념사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기념사 중에서는 5월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하려면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그런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 네. 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 누구를 지칭할까요? 일단 뭐 김정은이는 거기에 그렇죠. 당연히 포함이 예. 됩니다만 그렇죠. 이 속에는 이재명이도 포함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확대 해석을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뭐 그 이 친북 내지는 친중 외교로 5년 동안 해왔고 또 지금 모든 어떤 그런 경제 가치가 이념적이잖아요. 예.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그런 그 가치를 다시 자유와 민주주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한다면 사실 위협적인 어떤 요소는 전 뭐 지금의 민주당도 상당히 그 포함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5.18 묘역에 가서 네.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서 호남에서의 어떤 뭐 지지율이랄까 호감도가 꽤 상승하는 그런 국면을 가져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그걸 뭐 서진 정책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죠. 특히 최근에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할 수 없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호남의 민심이 상당히 출렁거렸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실정을 좀 만회하려고 그런지 이 국민의힘이 다 달려갔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오늘 한 100여 명 가까이 의원들이 갔고요. 사실 이게 올해 처음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윤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뭐 8일 후잖아요. 예, 5.18이면 8일 그러니까 국무위원들까지 다 갔었죠. 예, 국무위원들까지 그리고 국회의원 100명과 함께 특별 열차를 통해서 광주에 내려갔고 또 그게 당시에도 5.18 단체의 장들이 상당히 그것을 높이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민주당도 사실 김남국 사건이 일어나면서 호남 지지율이 지금 뚝 떨어지는 네. 호남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 네. 이런 평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지 어제부터 네. 이재명 대표는 호남으로 내려가서 뭐 2030도 만나고 또 전두환 그 표지석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작년에도 집밥더니 올해도 또 집밥을 했다고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1박 2일 뭐 그 일정으로 상당히 많은 그 민주당 의원들도 함께 내려가서 어저께부터 전야제부터 뭐 네, 전야제부터 참석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또 한 가지가 좀 눈에 익숙하지 않은 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제일 싫어할 사람은 저 이재명 대표 같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현재 그 당 대표이자 또 이 당의 가장 유력한 또 대선 후보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그 이슈를 자기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기에 등장함으로써 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또 그 5.18 기념식에 참석했다라는 식의 기사가 또 나오게 되고 이름으로써 정말 그 낄 때 안 낄 때 다 끼는 거 아니냐 이재명 지지자들이 지금 낄낄빠빠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 개딸들이 그 커뮤니티에서 또 친문계를 상대로 해서 되게 말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눈은 좀 찌푸려져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그 왜 다큐멘터리 영화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입니다. 참패를 하고 있다며요. 거의 뭐 보는 사람이 없고 공짜 표를 나눠주는데도 안 온다는 거야. 누가 문재인 그 다큐를 보러 가겠습니까? 자화자찬 다큐를. 아니 동상을요. 사실 죽은 사람은 동상을 세울 수 있지만 살아있는 사람을 미화하고 찬양하는데 누가 그것을 사실 받아들일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뜬금없는 짓인데 예. 또 하나 뜬금없는 일이 네. 나왔어요. 이재명 대표가 호남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 호남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네. 그러니까 5.18 정신을 네.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그 자체만 가지고 내년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 이렇게 또 주장하고 나섰어요. 이게 그렇죠. 왜 이렇습니까? 이 완전히 두 가지죠. 완전히 좀 그 속 들여다 보이는 그런 속이 뻔히 보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개헌이라는 건 정말 엄청난 그 공력이 들어갑니다. 국민들한테 그럼요. 투표를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그만큼 설득, 그러니까 이 공론화돼야 되잖아요. 이것이. 아니,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에 얻어갖고 또 통과를 해야 하고. 그렇죠. 국민 투표를 통해서 그게 또 확정이 돼야 하는 엄청난 일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포인트라는 건 이것만을 위해서 딱 하고 나중에 사실 또 다른 거로 해서 또다시 그 공력을 들이겠다는 것인데 지금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만이 아니라 본문에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통령제냐 뭐 내각제냐 이런 그런 걸 떠나서라도 권력구조 떠나서 안 들어가는 내용이 엄청 많죠. 지자체 시대 변화가 그렇죠. 엄청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7년 이후에 지방자치단체가 또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안 들어간 부분 지방자치 단체 지자체와 관련된 부분 또 영토와 관련된 부분 또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그런 내용의 수정이라는 등등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 정말 온 그 공력을 다 들여야 될 그 개헌을 위해서 소진을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분명히 문제가 돼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두 번째 이유가 그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대통령은 공약을 계속 파기하고 있다. 바로 직전에 간호법 관련해서 공약 왜 파기했다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장 원포인트는 힘들지 않느냐라는 말을 커버하라 공약하고 다니다가 공약을 지금 파기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호남민들의 어떤 그런 그 선전선동을 하기 위한 순수가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식의 그 정치를 하면 되나요? 전혀 성사 가능성이 없는 주장을 걸어가지고 그것을 공격의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더군다나 개헌 문제 같이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그렇죠.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뭐 일견 그렇게 하면은 무슨 개헌 이슈가 혹시 김남국 의혹도 이런 것도 좀 혹시라도 덮을 수 있을까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할 수도 있었던 모양인데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도 강력히 뭐 비판하는 그런 반박 논평을 냈네요. 네, 반박 논평이 수위가 아주 셉니다. 5.18 원포인트 개헌은 비리 정치인의 꼼수다. 네. 뭐 이재명 대표를 아예 적시를 해버렸죠. 네. 왜냐하면 또 이 원포인트 개헌을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다라는 네. 식으로 지금 민주당이 계속 나오고 있음으로 해서 그 비리 정치인의 꼼수다라는 건 이재명 대표를 지칭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고요. 원포인트 개헌이 비리에 얼룩진 정치인들의 국면 전환용 꼼수라고 하면서 5.18 정신을 모독하는 거다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5.18 정신이라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인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정신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국민 전체를 통합하자는 건데 네. 이런 원포인트 개헌 내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계속 분열하고 대립하고 대결하자, 극단의 정치를 하자 그런 건 아무 다름이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5.18 정신을 모독하는 것이죠. 네, 아니 뭐 교수님 말씀 이것을 더군다나 정쟁의 하나의 정치적인 도구로 그렇습니다. 사용한다는 거 이게 잘못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교수님 말씀이 전 100배 공감을 하고요. 지금까지 5.18 정신의 문제가 뭐냐면 이게 광주 전남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온 국민의 문제이고 또 세계적인 어떤 그런 그 저항하는 독재라든지 그런 권위주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정신으로 이렇게 승화시켜야 되는데 도리어 이런 일부 정치인들이 5.18이라는 것을 자신의 정치적인 또는 그런 이득으로 만들려고 사리사욕으로 이 5.18 정신 운운하면서 정치적 꼼수로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게 말씀드렸듯이 5.18 유가족 단체나 오늘 5.18 단체들의 염원과는 전혀 다르게 계속 갈등의 소지로 남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쟁으로 이용하지 않아야 정말 5.18 정신이 국민 통합의 어떤 기제로 승화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5.18 정신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일이 바로 이런 주장들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그 기념사에서도 광주 전남 지역 발전도 언급을 했어요. 5월 정신은 자유와 창의 그리고 혁신을 통해 광주와 호남의 산업적 성취와 경제 발전에 의해 승화되고 완성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요. 아주 옳은 지적이고 또 호남이 그런 산업 발전이랄까 이런 부분이 많이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해줬으면 좋은데 마침 뭐 문재인이가 광주까지 내려가서 또 5.18 묘역을 참배했다고 그러는데 문재인의 가장 큰 잘못이 탈원전 정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일환인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호남에다가 한전공대를 지금 세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전이 44조 적자인데 그렇죠. 오늘 그 기사 나온 것 보니까 한전공대 그 교직원들의 복지 예산으로 지난 3년간 17억을 써갖고 1인당 1,700만 원씩 혜택을 받더라고요. 그렇죠. 그래갖고 전월세비, 또 뭐 이사비, 부동산비, 학자금 융자, 외국인 학교 학생들 보내면 보내주는 거, 복지 포인트. 아니, 그래, 줄 수 있는 모든 포퓰리즘을 다 동원해서. 복지. 예. 이 예산을 편성해갖고 교직원들한테 나눠주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 더군다나 지금 한전공대에다가 뭐 2031년인가요? 그때까지 1조 원을 지금 퍼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 남원에 의대 만드는 것도 사실 그 굉장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갖고 결국 예, 문 심사위원들이 닫았잖아요. 전부 민노총 예. 사람들 해갖고 자기 자녀들 그 의대 보내게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그것도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한전공대 역시 같은 차원입니다. 호남의 그런 표를 얻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정말 교육적인 어떤 문제들 또 지방과 이 수도권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완전히 그냥 특혜를 줘버리는 거예요. 특혜가 사실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 전체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전혀 도외시하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작년 대선이에요. 작년 대선에 진짜 깜짝 놀란 게 광주에 없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쇼핑몰도 없죠. 그렇죠. 뭐 별을 다 우리 지금 서울, 부산 뭐 이 다른 대도시가 갖고 있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인프라가 없습니다. 예. 그게 드러나니까 그래 광주 시민들한테 왜 이준석이 그때 내려가고 막 그 점을 이야기하고 아니 도대체 쇼핑몰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랬더니 이재명이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5.18 정신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게 왜 5.18? 어제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아니 광주에요 쇼핑몰이 들어서는 게 5.18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런 정말 몰지각한 이념에 몰입돼 있으니까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왜 5.18 정신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한전공대 여기에 이 교직원 복지비로 17억이 투자됐다는 이 기사가 많이 본 네, 많이 본 기사 순위. 압도적 1위더라고요. 그럼요. 예.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민감합니다. 그럼요. 예. 문재인이가 이런 기사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